시작하고. 제 목소리 잘 들리죠, 지금? 네, 몇 가지 상황 얘기해 줄게요. 일정이 아주 급하게 잡혀가지고 연대하고 일정이 오늘 2시에 한다는 거 지금 조금 있다가 끝나고 링크 보내줄 거고, 그, 내 시간이 좀 애매한데, 지금 실험실에 세포 자란 거 봤어요, 안 봤어요? 아직 안 봤어요. 음, 지금 왜 그러냐면 내가 지금 2시 미팅하고 거기까지 가면은 끝나고 나면 5시나 6시쯤 될 것 같아가지고 도저히 오늘 일정으로 그거를 세포 보는 걸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화요일쯤에 오전에 내가 빨리 가가지고 보려고 하는데 시간 어때요? 저 화수는 안 돼요. 아, 그러면 화수 내일 올 수 있는 학생 누구예요? 저도 내일 여행 가요. 그럼 뭐야? 그럼 한 사람이 다 뒤집어 써야 된다는 거야, 그럼? 제가 갈게요. 그럼 알았어요, 알았어. 그럼 성현 학생 내일 우리 아침에 오전에 와가지고 해놓고 하는 방법 돌아오면은 이제 일정 잡아서 하는 걸로 이렇게 하는 수밖에 없겠네. 뭐 어차피 뭐 셋이 다 하긴 해야지. 근데 뭐 어쩔 수 없지. 일정은 뭐 돌아가면서 해야 되는 일정이니까. 그리고 마지막 주잖아, 개강하기, 그지? 그리고 그거 보냈고 오늘 2시에 하는 거니 지금 링크 보낼게요, 지금. 그 언니한테는 따로 말 안 해도 되는 아, 거예요. 지금 오늘 아침에 전화했어요. 오늘 음. 아침에 전화했고, 지금 은수 학생이 지금 못 온다 그래가지고, 그래서 상황이 어떻게 되냐? 음, 은수 학생 PT를 내가 대신 발표할 거예요. 어차피 그 일정은 진행을 해야 되니까. 요거는 이따가 연대 관련해서 줌 미팅 링크고, 내 1시까지 이제 은수 학생 하는 거 내가 받아가지고 한다 그랬거든. 근데 정리해가지고 하는데 내가 은수 학생보다 좀 더 어렵게 할지 모르겠다. 지금 저기 얘기를. 그래서 일단은 최현식 교수님 오늘 처음 얼굴 보는 거니까 전부 다 그쪽 학생들이 다 올지 모르겠네. 그쪽 학생 한 7명 정도 되는 것 같던데. 그렇게 하고, 내일 하게 되면, 일단 오늘 가가지고, 저기, 배양된 세포들 상태 어떤지 한번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으니까, 한번 확인을 하고, 오염만 안 됐으면은 내일 성현 학생이랑 둘이서 이제 나눠가지고, 시딩 하는 걸로 하고, 오염됐다 그러면 뭐, 내일 와서 새 거 따야지 뭐 어떡하겠어. 그렇게 진행을 할 거고, 일단은 오늘 발표 준비하고, 그리고 아마 30일 날 내가, 이건 좀, 이거 끝나고 얘기하자. 일단은 발표 준비하세요. 지금 녹화하니까. 얼마나 오전이에요? 네? 얼마나 오전이에요? 어떤 거? 내일 몇 시쯤 만나요? 뭐, 일찍 하면 일찍 할 수 있어요. 아예 9시에 할 수도 있어. 그 정도면 갈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아, 그래요? 그러면 9시에 내일 하는 걸로 그러면은. 성현 학생 9시요? 괜찮아요? 어허. 네, 좋아요. 예은 학생은 안 되는 거고. 네, 알았어, 그럼. 그렇게 진행하지 뭐, 그러면. 9시로. 그러면 발표 준비 시작하세요. 네. 공유됐나요? 네, 잘 보여요. 음. 음. 항원과 항체, 어비리티랑 어피니티, 엘라이자 순으로 엘라이자에 대한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항원은 면역 반응을 유발하는 모든 이물질로 독특한 구조를 가져 특정 항원의 높은 결합을 보일수록 항체 특이성이 증가합니다. 예은 학생, 천천히 해, 항체는 천천히, 천천히, 천천히. 네, 목소리 크게 하고 천천히. 항체는 면역세포, 특히 B림프에 의해 생성된 후 세포 표면에서 발현되고 분비되는 큰 단백질인 면역글로불린으로 변원체 단백질이나 항원에 특이적으로 결합하여 외래 침입 미생물을 인식하고 중화 및 파괴를 촉진하는 역할을 합니다. 안티바디 어피니티는 항체 결합의 친화도로
당일항체 결합 부위와 에피토프 사이 상호작용의 힘입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체세포 가변이의 결과인 친화성 성숙을 통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 반응은 배아 중심부에서 발생하며 여포 수지장 세포와 T 헬퍼 세포의 지원이 필요하므로 항원에 더 강하게 결합하는 항체를 생성합니다. 안티바디 어비디티는 몇 개의 동일한 에피토프를 가지는 자가 항원에서 여러 항체 결합 부위와 상호작용하는 힘입니다. 이는 면역 반응을 평가하는 중요한 매개 변수로 백신 반응을 평가하는 데 유용하며 급성 감염과 잠복 감염을 구분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어비디티는 혈청 희석액에 첨가되는 단백질 변성인자의 사용으로 시기에 따라 두 가지 방법으로 분석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항원항체 복합체를 방지하기 위한 인자의 사용인 딜루션 프린시플과 두 번째 방법은 항원항체 복합체 형성 후 인자의 사용인 일루션 프린시플이 있습니다. 항원항체 특이적 결합 반응과 효소를 이용한 발색 반응으로 타겟을 정량 분석하는 실험 기법인 엘라이자는 어비디티 인덱스인 AI를 분석하는 가장 일반적인 방법입니다. 이때 여러 요인이 결과와 AI 분석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잘 표준화된 방법을 사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먼저 다이렉트 엘라이자는 표적 단백질이 되는 항원을 플레이트 표면에 고정한 뒤 항원의 특이적인 항체를 바로 결합하여 항원을 정량하는 방법으로 이때 항체는 효소가 표시된 항체를 사용합니다. 이 방법은 항원에 대한 면역 반응을 분석할 때 적합합니다. 단계가 적어 분석에 걸리는 시간이 짧고 1차 항체만을 사용하기 때문에 2차 항체에 의한 교차 반응을 방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신호 증폭이 없고 다른 엘라이자보다 높은 배경 간섭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인다이렉트 엘라이자는 표적 단백질에 대한 1차 항체와 그 항체에 상부적으로 결합하는 2차 항체, 총 두 종류의 항체를 이용하여 측정하는 방법으로 보통 효소 표시된 항체를 2차 항체로 사용하여 기질 반응을 확인합니다. 항체의 수가 다르다는 점 외에는 다이렉트 엘라이자와 유사하고 샘플의 총 항체 농도 측정에 유리합니다. 2차 항체를 이용하여 1차 항체를 다시 선별하는 과정에서 특이성이 증가하고 1차 항체에 2차 항체가 2개 이상 결합하면 항체에 의한 신호 증폭이 일어나 감도가 증가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반면에 2차 항체에 의한 교차 반응이 발생할 수 있고 다이렉트 엘라이자와 비교하여 2차 항체에 대한 추가 단계가 필요하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린스트롬과 웨이거가 설명한 방법으로 인다이렉트 엘라이자를 다시 보면 항원을 플레이트에 고정시킨 다음 혈청 샘플을 배양하고 효소가 표시된 항면역 글로불린을 사용하여 샘플에서 항체의 존재를 감지합니다. AI 분석이 진행될 때 카우트로픽 인자는 2차 항체 전에 배양되어 반응에서 고활성 항체의 존재만을 나타내게 해줍니다. 이때 카우트로픽 인자로는 요소, 티오시아산염, 다이에틸아민이 있고 이러한 인자가 항원에 약하게 결합하는 항체를 용출할 수 있게 되면 그림과 같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러한 인자들은 소수성 상호작용, 수소결합, 반데르발스임, 티오시아산염의 경우 정정기적 상호작용까지 방해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분석법을 사용하여 항체 활성을 평가하는 경우 항원 공급원, 연속 또는 당일 혈청 희석, 사용된 카우트로픽 인자 및 그 인자의 농도, 배양 기간, 혈청 희석, 결과, 계산 및 해석 등과 같은 여러 가지 변수를 고려해야 합니다. 항체 활성을 평가하기 위해 표준 상용 키트를 사용하는 것이 흔해지고 있지만 어떤 키트가 분석에 가장 적합한지 평가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다른 중요한 점은 서로 다른 키트 간의 결과를 비교할 수 있는 가능성입니다. 특정 병원체에 대해 서로 다른 키트가 표준화되어 있더라도 동일한 병원체에 대해 각각의 키트가 얻은 결과를 비교하여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반적으로 온도가 낮을수록 혈청 배양 기간이 길지만 혈청 배양 기간이 길수록 더 강한 신호를 얻을 수 있습니다. 기질 선택도 결과에 영향을 주는데
예를 들면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효소 중 하나인 HRP는 OPD, ABTS와 비교하였을 때 TMD가 더 민감한 기질로 나타났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참, 엘라이저 시킨 이유가 뭘 것 같아? 왜 9페이지밖에 안 돼? 왜 이렇게 양은 많은데, 어, 왜 이렇게 양은 많은데 슬라이드가 적어? 좀 나눠서 하지. 뭔가 내용이 표준화가 주여서, 자, 하나 물어볼게. 분명히 이거 엘라이자 있잖아. 다음 학기에 다 면역학 듣지? 듣는 사람. 면역학 듣는 사람 있어? 면역생물학 누가 들어? 셋 다 들어요. 아, 이거 분명히 이 얘기 나올 거야. 그 면역생물학에서 가장 기본적인 중에 하나가 엘라이저거든? 그래서 이거 가지고 나오긴 할 텐데, 그, 아마 다음 하는 거는 은별 학생 받은 게 아마 안티바디 쪽 관련해서 받은 걸 거야, 아마. 내가 준 게. 안티바디 만드는 것 때문에 주는 건데, 그, 내가 저기 리뷰 논문 고를 때 다 이해할 수 있는 부분에서 이제 앞으로 우리 할 거에 대해서 하는데, 예은 학생 저기 보면 다이렉트하고 인다이렉트 엘라이저 있잖아. 네, 그 차이점이 뭔 것 같아? 뭐, 항체 개수, 어? 항체 개수? 그 항체 개수도 맞고, 근데, 가- 그, 대체로 인다이렉트하고 다이렉트 엘라이저는 어떤 기준에서 써야 될 것 같아? 음, 인다이렉트, 다이렉트는 면역 반응 분석할 때 주로 쓰고, 둘 다 면역관을 분석할 때 다 써. 근데 어떤 때 쓸 것 같아? 그러니까 장단점이 있지만 그걸 쓰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야? 음, 단백질 정량 분석하려고? 아주 쉽게 얘기할게. 아주 쉽게 얘기할게. 그, 우리 코비드 19 있잖아. 그, 그거 할 때, 다이렉트하고 인다이렉트 둘 다 쓰긴 하거든. 어떨 때 쓸 것 같아? 음, 코비드 할 때 어떤 어떤 방식으로 쓰냐고요? 상태에서 다이렉트 엘라이저, 인다이렉트 엘라이저를 쓸 것 같아? 좀 신호가 약한 거 쓸 때가 인다이렉트를 쓰려나? 그러니까 신호가 약한 거하고 신호가 강한 거 어떤 차이일 때 쓰는 거야? 음, 모르겠어요. 자, 그, 그, 코로나 유행했을 때, 무자각 증세 있는 사람하고 자각 증세 있는 사람이 있잖아. 그지? 네, 자, 다이렉트 같은 경우는 해당 항체가 많으면 많을수록 측정하기 쉬운 방식, 인다이렉트 같은 경우는 항원이 적었을 때 측정하는 거거든. 왜냐하면, 자, 인다이렉트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다이렉트 같은 경우 곧바로 항체에다 뭐였지? 발광물질 붙인 항체를 그대로 같이 연결시켜서 측정하는 방식이고, 인다이렉트 같은 경우는 보통 항체를 더 붙여가지고 그 반응을 증폭시켜서 하는 거거든. 자, 거기서 다시 한번 얘기할게. 우리 그 면역학을 아직 안 배웠으니까 모르겠는데, 우리 보통 그, 예방주사 맞을 때 한 번 맞는 경우도 있고 몇 번 맞는 경우도 있잖아. 왜 몇 번 맞아? 약한 항원을 넣어서 아니, 그게 아니고 한 번 맞는 경우하고 두 번 맞는 경우, 약한 경우가 있잖아. 어차피 백신 맞을 때는, 잠깐만. 백신 어떻게 만들어져?
백신 어떻게 만들어져? 항원을 약하게 만들어서 주사해서 항체를 만드는. 그러니까 그 항원을 어떻게 만들어? 그 약하게 한 항원을. 배웠을 텐데. 직접 병원체에서 뽑을 때도 있고, 만들 때도 있고, 아니, 그거 말고 어떻게 만드는데? 그 아마 그 만드는 거 일반 생물학에서 배웠을 텐데. 그 백신 만드는 법. 힌트가 있을까요? 그 백신 만들 때, 자, 바이러스 어떻게 생긴지 알아요? 네. 어떻게 생겼어? 뭐뭐로 구성돼 파이, 있어? 바이러스가. 우선, 뭐였더라? 단백질 껍질. 그리고 맞아요? 뭐 엔캡슐레이션이라고 해가지고 맞긴 맞는데 하여간 그리고 스파이크 형태 아닌가? 그렇게 스파이크 생각했어요. 프로테인 그거는 있고 그리고 또 그것도 있고 또 어떤 거야? DNA 물질? 어? 에, 하나 더 있는 것 같은데. 뭐가 들어있어? 제일 핵심인 거. 유전 물질. 그러니까 유전물질 뭐 핵산? 그러니까 DNA나 RNA가 들어있겠지. 자, 음, 해서 물어볼게. 그럼 백신을 쓰는 거는 어떤 걸 가지고 백신을 써? 여기서. 유전 물질? 그러니까 미생물학 아직 안 배웠나? 배웠어요. 이제 배웠지. 그러면은 자, 뭐 켜진 거지. 그 백신 만드는 거에 대한 거기에 대한 거 배웠어 안 배웠어요? 기억이 안 나겠지. 배우긴 했을 것 같아요. 그렇겠지. 네. 그 에드워드 제너가라는 사람은 들어봤어요? 이름을 잘 기억 못해가지고 안 들어봤는데. 천연두 백신 어떻게 만들었는지 들었어요? 아, 차은두 백신 만든 사람은 이런 이 건 들어본 에드워드 것 같아요. 제너인데 차는 어떻게 만들었는지 들었어요? 아니, 그 소의 그 고름 가지고 백신 만들었다는 얘기 들었어요? 못 들었어요? 못 들었어요? 자, 소의 고름이 뭐야? 고름이 뭐야 정확히 얘기해서 고름이. 염증? 그러니까 뭐야? 그러니까 염증인데 뭐가 이렇게 된 거야? 본인이 여기 슬라이드에서 이미 얘기했어. 그거는 그 얘기는 염증은. 잠시만요. 그 얘기 벌써 얘기했어 벌써. 고름이 뭐냐고요? 고름이 뭔데? 본인이 얘기했어. 이 슬라이드에서 얘기했어 이미. 진짜요? 음, 고름이 에피톱 말이 안 되는데. 아니 벌써 아니 그 페이지에 써 있잖아. 아, 아, 항원? 그러니까 그 밑에 병원체 단백질이 항원의 특이적 결합해서 이렇게 중화학 파괴를 촉진하는 반응이 염증 반응이야. 그게 나타난 게 아, 고름이고 아, 고름이지. 자, 그러면 이렇게 다 이렇게 인식해서 중화합이 파괴가 촉진됐으면 여기 있는 그 안티젠 항원이 병원 하는 항원이 병원체부터 항원이 약해졌을 것 같아, 안 약해졌을 것 같아. 뭐 하면요? 이렇게 됐으면 항원하고 한체 반응이 일어나면 여기 딱 아, 나 있잖아. 약해졌어. 약해졌겠지. 그럼 그걸 제일 먼저 해가지고 고름이 됐다 그랬잖아, 내가. 그 고름을 사람한테 묻혀서 예방 효과를 한 게 처음에 만든 백신이야. 아, 그래서, 자, 그러면 이제, 그렇게 한 1940년대까지 그렇게 했어. 그러면 이제, 그, 이제는 어떻게 되냐? 그렇게 하기가 좀 위험하잖아. 뭐, 어떻게 다 죽지 않은 게 있을 수 있어서. 그래서 뭘 했냐면, 그, 병원균 있잖아. 병원균을, 얘기했잖아. 단백질을 37도씨 이상 올리면 어떻게 돼? 편성.
변성이 되지. 그러면은 병역년도 37도씨 이상 올리면은 그 단백질은 어떻게 되겠어? 변성돼요. 그치? 그럼 변성돼서 그 단백질 가지고 이제 약해진 거 가지고 이제 그거를 딴데 이제 쥐나 뭐, 그러니까 쥐는 아니구나. 토끼나 뭐 이런 돼지나 이런 거에다가 쭉 넣은 다음에 거기에 나오는 그 약해진 그 바이러스 가지고 사멸된 단백질 가지고 항원 가지고 이제 그 우리 몸에 주사하기 시작한 게 그게 그 예방접종의 시작이야. 주사로는. 그리고 자, 그러고 나서 이제 바뀐 게 그 백신이 어떻게 바뀌었어? 코로나 때 백신 어떻게 바뀌었는지 기억나? RNA, RNA 백신, DNA 백신 이렇게 나오잖아. 네, 그러니까 거기에 그 된 게 엑소점이라고 그 저기 신혼수 학생 들어간 엑소점 있잖아. 네, 그거하고 비슷하거든. 어떤 거냐면 자, 그 DNA하고 RNA 그 말 그대로 병원균 일어나는 거 빼고 특정 물질의 DNA나 RNA 단백질이 몸에 들어갔을 때 그 어떻게 돼? 어떻게 될 것 같아? 그 지금 염증 반응? 여기에 나온 내용이야. 여기에 나온 내용이야. 똑같이 나온 그 항원항체 반응이 일어나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그 우리 그 코로나 백신 그 RNA 백신 뭐 DNA 백신 뭐 나 만든다 그랬잖아. RNA 백신이 뭐냐면 거기에다 그 캐리어라고 불려가지고 그 세포 내에 그 RNA에 의해서 하는 그 병원 단백질이 위에 그 세포 위에 뽀록뽀록 올라가게 지금 그림 보이잖아. 안티젠이라고 보이잖아. 네, 그렇게 올라오게 하는 거거든. 그래서 이제 그거 가지고 이제 이게 병원균이 아니라 그 몸의 면역 반응에서 면역 체계에서 확인하는 그런 방법을 해. 그래서 DNA, RNA 백신 관련해서 이제 그 좀 더 효율적으로 이제 그 병원에 있는 항체를 확인하게 하는 방식이 이제 요즘 하는 코로나 RNA 백신 해가지고 하는 거거든. 대부분 그거는 아까 스파이크 프로테인이라고 해가지고 스파이크 프로테인이 뭐냐면 그 세포에 따닥따닥 붙을 수 있게 하는 그 단백질 스파이크 프로테인이라 그래. 그 다리 쪽에 있는 다리하고 몸통 쪽에 있는 거를 그렇게 하거든. 다리 쪽 좀 표현이 이상하긴 한데 이제 하여간 그 세포에 붙을 수 있는 그런 단백질을 스파이크 프로테인인데 그게 병원균하고 좀 거리가 멀어서 병을 일으키진 않아.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 코로나 백신 딱 하면 여러분 열나고 그랬었잖아. 걔 면역 반응이 네, 일어나서 그런 거야. 약해지나 봐. 뭐 어찌됐든 돼서 하는 거고, 아까 얘기했지만 다시 들어와서, 다이렉트하고 인다이렉트 관련해가지고, 그, 아까 얘기했지만, 다이렉트하고 인다이렉트 그 차이가, 그, 만약에 코로나에서 이제 그, 무자각 증상이 아니고 자각 증상일 경우에는 그 굉장히 많은 그 병원 항체가 있으니까 그거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충분히 측정을 할 수 있잖아. 그래가지고 그걸 쓰는 게 어떤 거냐면 그 여러 번 썼던 저번에 얘기했던 그 키트 있잖아. 인식하는 키트. 그 저기 코로나 키트 있잖아. 조그맣게 그 임산부 키트처럼 나타나게 하는 그거 가지고 이제 그 다이렉트 일라이저를 하고 인다이렉트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이걸 많이 쓸까 인다이렉트 그러니까 무자각 증세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제 그 단백질이 워낙 그 몸속에 병원 단백질이 적을 때 그때 측정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필요한 그 이런저런 그 해서 데이터를 내기 위해서 아 이게 분명히 활성화된 거라고 에세이를 통해서 이런저런 그 실험을 통해서 봤는데, 이제 확인이 일반적으로 이제 다이렉트 엘라이즈로 확인이 안 됐을 때는 인다이렉트 에세이로 확인하고, 그리고 그 전에 이제 아까 얘기했죠. PCR을 돌려서 정말 이게 있는지 없는지부터 확인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엘라이자를 돌리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게 몇 번 실험하는 과정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걸로 알고 있고, 그 다음에, 자, 그 엘라이저에서 그 하면 무슨 색깔 나오는지 모르지. 색깔이 어떻게 변하는지. 노란색인가? 노란색이야, 노란색. 근데 그 아까 쭉쭉 내려가서 밑에 AI로 분석하고 어쩌고저쩌고 나온 거 있잖아.
예, 그게 무슨 의미일까? 항체가 얼마나 있는지 확인하는 거? 그건 맞는데, 정확히 얘기하면, 자, 아마 본인들 엘라이저 다 할 거야. 엘라이저 다 하는데, 엘라이저 보통 96웰짜리라고 부르는 컬처 플라스크에 하거든. 거기다 하는데, 자, 이제, 첫 세로로 된 줄은 뭘 쓰냐면, 그, 용량 관련해서 이제 가이드 형식의 이제 용량 가이드 형식으로 이렇게 해서 하는 색깔을 이렇게 표현해요. 그래서 그 색깔을 맞춰가지고 실제 용량이 얼마인지, 나오는 용량이 얼마인지, 아까 전에 얘기했죠. 상수계수를 만드는 거야. 그래서 잠깐만, 내 그림 하나 보여줄게. 이거는 파란색 키트네. 뭐 어찌됐든 그림 하나 보내줄게요. 아까 했던 HRB 그거네. HRB horse radish 그거네. 잠깐만. 네, 보자. 지금 그림이 이렇게 나오잖아. 보여 안 네, 보여? 네, 보이지? 그 외에 그림을 딱 보면 맨 좌측에 이렇게 쪽쪽쪽쪽 그림이 나오잖아. 좌측에. 네. 이게 농도별로 내려간 거야. 농도별로. 그리고 나머지는 그 음, 농도별로 맞춰서 이렇게 하는데 여기 맞춰가지고 실제 용량대 분석을 해서 나머지는 얼마나 나올 것이냐를 AI 분석으로 해서 계산을 해. 옛날에는 어떻게 했냐면 숫자에 따라서 일일이 다 계산을 했거든? 요즘은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 하지만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알려줄 거야. 요즘에 우리 때처럼 이거 다 엑셀로 숫자 이입해서 얼마 나왔다 이렇게 안 해, 요즘은. 그래서 AI 기법을 사용하는 게 바로 그런 거야. 그래서 아마 이거 아마 스펙트로미터 이거 같은 경우 이제 MTT나 아니면 엘라이자스 이거 그 측정기 같은 경우는 PC 연결하면 엑셀로 딱 해가지고 값이 딱 나와. 그리고 용량 옆으로 넣으면 얼마 용량이다 그것까지 다 나와. 과거에는 이거 다 내 때는 나 때라고 하기에는 좀 그런데 나 때는 이거 다 일일이 계산했는데 이제 그럴 필요는 없어졌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그래프대로 그대로 그려놓고 좋다 맞다 했는데 이게 HRP 푸르딩딩한 거 나온 거 그게 HRP로 한 거야. 여기 푸르딩딩하게 써 있잖아. 그럼 노란색일 때는 다른 걸 노란색일 쓴 때는 거예요? 다이렉트 했을 땐 노란색으로 나와. 보통 이제 스트랩티빈 가지고 하는데, 이게 색깔별로, 나는 노란색 정도로 다이렉트로 많이 했거든? 근데 요거 같은 경우는 인다이렉트로 많이 해서 민감도에 따라서 조금 틀려. 여기 나오잖아. 기질 선택 나오잖아. TBD인가, OPD, ABTS 민감도 있잖아. ABTS나 OPD 같은 경우 노란색으로 나오거든. 음,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선택하느냐 에 따라서 조금 틀리고 어떻게 말 그대로 민감도가 높은지에 따라서 결정을 하는 거거든. 그리고 아마도 우리는 관련해서 쓸 거기 같은데 이 정도까지 민감도를 하는 실험은 아니라서 아마 다이렉트로 많이 할 거야. 그게 훨씬 더 정확하고 정밀하게 만약에 우리가 측정하는 단백질 중에서 게 없다. 그러니까 만약에 PCR로 해서 나왔는데 다이렉트 엘라이저로 나오지 않았다 그러면 인다이렉트 엘라이저로 해서 해야 되는 거지, 그때는. 그래서 이제 저번에 얘기했지만 웨스턴하고 연동해가지고 엘라이저 같이 해야 되는 거 맞고, 같이. 그리고
아마도 그 다다음에 하는 거 관련해서 엔티바디 만드는 거에 대해서는 하긴 할 텐데 우리가 엔티바디 안 만들 거야. 안티바디 보통 만들어서 빼내고 하면 토끼에다 하든지 아니면 계란 노른자 있잖아. 노른자에다가 항원 넣고 이렇게 배양하는데 아직까지는 그거 하기는 너무 복잡하기도 하고 그거 하더니 차라리 사는 게 더 편하기 때문에 그건 안 할 거예요. 그 과정까지는 안 할 거예요. 나도 그렇게 생 녹아들었는데 그것까지는 하진 않았어. 그러니까 우리는 그거 쓸 일이 없을 거야, 아마. 그 보면 여기 나오잖아. 온도가 내려가고 뭐 그냥 강한 신호 이렇게 나오잖아. 아마 배양 기간이라고 쓰는 게 좀 그런 게 이게 한 3분만이면 결과가 나오거든. 요거 같은 경우는 한 60분 정도면 1시간 정도면 결과 다 나와. 저 다이어트는 한 2시간, 3시간 정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뭐였지? 항원 넣어서 반응하는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저렇게 한 거고, 전반적인 원리는 뭐였죠? 웨스턴하고 거의 비슷해요. 웨스턴하고. 비슷하다고 생각하면 돼. 다이렉트는 왜 시간이 더 오래 걸려요? 아, 다이렉트 왜 시간이 오래 걸리냐면, 그, 일단, 결합하는 게, 항체가 불특정 다수로 많기 때문에 결합하는 게 오래 걸리고, 이건 스피스픽하게 반응하기 때문에 그래. 음, 특이적으로. 그러니까 비특이적하고 특이적으로 반응하는 것 차이 때문에 그래. 그래서 이제 그거를 하는데, 뭐였지? 하나 더, 해서, 어, 자, 스펙트럴 포토미터 사용해 본 적 없죠? 없죠? 아마 다음 주나 다다음 주부터 아마 오면, 어디지? 시험기기 회사에서 오면 그거 아마 쓰게 될 텐데, 아마, 빛의 파장 관련해서 배웠어요? 안 배웠어요? 실험 시간에. 살, 빛의 살짝 파장. 배웠어요. 빛의 파장 해가지고, 350에서 780 사이에 왔다 갔다 해서 UV도 있고, 그, 적외선, 자외선 이거 관련해서 다 배웠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색깔별로 파장이 긴 거서부터 시작해서 짧은 거 시작해서 그런 거 다 배웠을 거 아니야? 그 중간에 있는 노란색에서 파란색이 있는 게 아마 450에서 600 나노미터 정도 되거든? 나노미터 정도 되는 그걸로 할 테니까 아마 거기 맞춰가지고 파형을 측정하는 건데 그 파형별로 색깔이 있는 거 빨주노초 파란보 알지? 그러니까 빨주노초파 그러니까 노란색, 초록색, 파란색이 우리가 쓰는 파장 대역이라고 생각하면 돼. 더 정밀하게는 빨간색까지 하는데 그 정도까지는 할 필요가 없고 그 정도에서 대충 결정이 나니까 대부분 그렇게 쓰고 뭐 이럴 경우에는 다르게 쓸지 모르겠는데 가끔 가다가 이제 우리 쓰는 여기 쓰는 형광물질 이렇게 해서 발광물질들 해서 2A로 하는 경우가 있거든. 파란색, 노란색, 빨간색, 초록색 이런 식으로 네다섯 가지로 해서 하는 경우가 있는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는 않을 거고 한 가지 색깔만 할 거야. 왜냐하면 네다섯 개 하면 일도 복잡해지고 본인도 힘들고 그리고 그거는 많이 실패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내가 적용을 시킬 이유는 없고 그렇게 해서 일단 이렇게 하고 네, 내가 자꾸 서류 보내면 가끔 까먹는데 내가 내일 실험하기 전에 실험 내가 9시 가기 전에 보내줄게. 그리고 상수계수 하는 거 있잖아. 상수계수 측정하는 거. 어차피 그거는 다 해야 되니까 엑셀 폼은 내가 해서 보내줄 테니까. 그렇게 하고 그 일정 관련해서 잠깐만 본인들 이번 주 일정 여행 갔다 오는 일정 하고 어차피 학기 전까지는 9월 2일 전까지는 돌아오니까 그지? 그렇게 하는데 지금 몇 가지 내가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 게 아마 신발도 지금
그 바꿔 신을지 몰라. 신발장을 아마 따로 마련할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그 왜 그 들어가는 줄을 사고 신발 들어가는 그 신발장하고 이제 쓸 때 실험실에 쓰는 신발하고 구분해서 쓸지 모르겠는데 아마 그 실험실에 쓰는 신발 안 이쁠 거야. 분명히 안 이쁠 거야. 그리고 나중에 나한테 발 사이즈 좀 알려줘요. 그 발 사이즈 알려줘야지 내가 그 신발 구입해가지고 실험용 신발 구입해가지고 하지. 그러면은 대충 해도 문제 없을 테니까 그거는 실험실에만 쓰고 나가서 왔다 갔다 신지 말고. 야, 하면서 내 고민 생각해 보니까 이게 비 오는 날도 그렇고 좀 그런 날 보니까 신발 신고 왔다 갔다 하면 오염될 확률도 좀 높을 것 같아서 아예 신발을 아예 따로 본인들이 실험실에만 신을 수 있는 신발을 따로 하는 게 나을 것 같아가지고 그게 좀 더 낫지, 사실. 괜히 본인들도 실험하는데 본인 오염돼서 다시 오는 거 귀찮잖아. 그러면 될 수 있으면 그 오염 안 되게 해야 될 것 같아서 이런 것까지도 지금 생각을 하고 있어가지고 그런 줄 알고 신발장도 지금 하나 사야 되는데 뭐 그거야 뭐 신발장 하나 사고 그렇게 해서 한번 해봅시다. 그리고 저번에 그 FBS 넣은 거는 아직 그 확인을 못했고 오늘 네. 가가지고 지금 저쪽 그 오염 됐는지 안 됐는지 확인을 해야 되니까 오염됐으면은 내일 하기 전에 다시 시딩 하기 전에 이제 한번 락스로 빡빡빡빡 그쪽 다 문질러주고 청소도 좀 해야 돼. 한번 해봐야 될 것 같고. 선생님, 근데 음, 그거 FBS 만든 게 음, 담았잖아요. 플라스틱에 넣었는데 뭔가 그 음. 전 거에 비해서 살짝 주황빛 같은 느낌? 괜찮아. 많이 들어가서 그래. 그건 상관없는 거예요. 상관없어. 음.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오염된 게 중요한 거라니까. 오염됐는지 안 약간 됐는지. FBS는 만들 때 색깔이 조금씩 차이는 날 수 있는 거예요, 원래. 그게 농도 차이야. 그 전에 만든 거 음. 5%고 이거는 10%로 만들었잖아. 아, 달라요? 달라. 괜히 걱정. 좀 달라서 그래. 달라서 그런 거고, 그런 거 알고 아마 지금 항생제도 다 떨어졌을 것 같으니까 다음 주쯤에 항생제 주문해서 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나머지 물건 같은 경우는 내가 가지고 올 물건하고 들어올 물건들이 있으니까 그거 하고, 그 다음에 일단은 이번 주 금요일은 다 시간이 되는 거죠, 그러면은? 아니면 안 되는 학생이 있나? 목요일이 좋긴 해요. 목요일? 아니, 그게 내가 그러지 않는데, 화요일 날 시딩을 하잖아. 이틀 만에 잘할 리가 없으니까 그렇지. 금요일 날 지금부터는, 혹시 몇 시? 그러니까, 지금, 그, 이번 주 내내 학교에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친구가 누구야? 성현 학생이야? 아니면 누구야? 응. 저는 볶음은 상관없어요. 그, 오전이면 돼요. 그러니까, 아니, 내가 왜 그러냐면, 내일 하고, 지금부터 체크를 계속 매일 체크를 해야 되거든. 제대로 잘했는지. 그래서 이제, 다음부터 이제 본인들이 와가지고 그거를 이제 하버스팅하고 시딩할 타이밍을 정해야 되니까 그거를 매일 확인해야 되거든. 그래서 그거 보고 이제 내일, 매일 확인해야 돼. 그러니까 누가 한 명 가가지고 현미경 보든지 아니면 해야 되는데 내일 얼마나 잘했는지 그걸 봐야 되니까 내가 보기에는 금요일 날도 다 잘하지 않았을 것 같아. 하지만 음. 체크는 해야 되니까 한번. 근데 이번에 농도를 좀 바꿔가지고 더 빨리 잘할 수 있어서 내가 금요일로 정한 거야. 그래서 그 일정이 어떻게 될지는 나도 모른다고 얘기를 했잖아. 그리고 이게 저번에 봤지만 너무 잘하면 세포가 밀려가지고 둥둥 하얗게 떠다니는 거 보였지. 그지? 너무 잘 자라서. 그러면 이제 그러면 이제 할아버지가 된 세포라 그래. 할아버지가. 그러니까 음. 그러면은 말 그대로 세포가 할아버지처럼 되면 힘도 없을 거 아니야. 걔네들 잘 안 자라고. 그러니까 좀 빠릿빠릿하게 청년쯤 돼서 한 얼마 정도 되면 프란스케 한 80% 정도 자랐을 때 그때 시딩하는 게 제일 좋거든. 그럼 주말에 한번 가볼까요? 아니 그게 아니고 지금 매일 체크를 누군가 왔다 갔다 하면서 체크를 해봐야 돼. 그래서 주말에 체크를 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내가 금요일쯤에 타이밍을 잡으면 이틀간 잘할 것 같지는 않거든. 그래서 금요일 날 타이밍을 하고, 그 다음에 그게 안 자랐다 싶으면은 아마도 이번 주 일요일쯤에는 아마 한 80% 정도 잘할 거야.
만약에 금요일 날 80% 잘하면 되게 빨리 잘하는 거니까 곡을 맞춰서 이제 그걸 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매일 누군가는 한 명은 와서 이제 잘할 것 같으면 다 와가지고 해야 되니까 이제는 스케줄이 이제 본인 스케줄이 아니고 세포 스케줄이 맞춰야 되는 걸 해야 돼서. 그리고 이번 주에 파상풍 주사 맞으라 그랬으니까 금요일쯤에는 파상풍 주사 맞고 오고. 네. 그래야지 나도 처리해가지고 할 테니까. 그렇게 해서 하고, 이렇게 목요일, 금요일 일단은 한번 보고, 내일 하는 거 보고, 수목 누군가 와서 확인 좀 해주고, 셋 중에서 하나가. 금요일엔 몇 시 정도에? 오전에? 오전에도 괜찮고, 오후도 괜찮은데, 일단은 상태 보고서 열정하니까, 만약에 목요일 날 와서 세포가 별로 안 자랐다, 그러면은 일요일 날 와서 해야지, 뭐, 어떻게 하겠어. 네. 토요일 날은 그쪽에서 열지를 않잖아, 학교가. 토요일이 안 열어요? 일요일만 토요일 안 열고? 열어. 밤에도 안 열어. 음, 일요일은 그러니까, 열어요? 어? 일요일은 일요일은 열어. 열어요? 일요일은 음. 열어. 일요일 여니까 상관없으니까 일요일 날 하고 사실은 금요일 날 저녁에 열었으면 좋겠는데 그 얘기 한번 했는데 안 한다 토요일 일찍 그러더라. 닫죠. 그러니까 일요일 원래 사실은 6시 이후에 열어야 되는 게 맞거든. 음, 근데 뭐 그건 뭐 안 한다고 하니까 뭐 어쩔 수 없는 거고. 일단 그렇게 알고 2시에 미팅 진행해야 되니까 그렇게 준비하고 아마 은수 학생 정 못한다면 내가 발표할 테니까 그렇게 알고 아마 처음으로 이제 최현식 교수님 볼 테니까 그렇게 하고. 선생님, 근데 아까 30일 날 뭐, 말씀하신다고 하지 않았어요? 뭐야. 시작할 때? 그러니까 내가 뭘 얘기를 하냐면 그게 내가 판단하는 게 아니고 저기 30일이 네. 30일이 토요일인가? 금요일 아니에요? 아, 금요일이지. 그러니까 30일 날 어떻게 되냐면 30일 날 목요일 날 만약에 제대로 자랐다. 내일 어떻게 확인하는지 보여줄 테니까 제대로 자랐다. 그러면은 금요일 날 곧바로 해서 나도 아침부터 준비를 해야 되고 만약에 안 자랐다 그러면 일요일쯤에 해서 하는 거고. 네.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시간을 빨리빨리 해서 나도 빨리빨리 가서 학교 가가지고 하는 게 나으니까 요거 같은 경우 빨리 하고 빨리 하자. 이거 네. 같은 경우 이제부터는 일정 정하고 할 수가 있는 상황이 아니라서 이렇게 하고 오늘 확인해서 컨텐만 안 되는 것만 확인하고 알겠죠?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앞으로 다음 달부터는 이제 세 명이 돌아가면서 하고 해야 되니까 그거 하고 2시에 있다가 다시 최현식 교수님 같이 만나는 걸로. 선생님, 근데 오늘은 그러면 컨템 안 됐으면 안 갈아도 돼요? 아니 미디어 가는 거 아니야 오늘은. 그러니까 아니에요? 큰 프라스크는 미디어 그러니까 나머지는 미디어 식스웰은 갈아도 상관없는데 큰 프라스크는 미디어 가는 거 아니야. 네. 알았죠? 그럼 그렇게 알고 그러면 이따가 2시쯤에 보죠 그러면은.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했어요.